안녕하세요, 원료adapter 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주문한 휠이 도착해서 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 리뷰고요. 제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 피아이로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전에 자전거 초경량 자전거 만들 때 이 휠셋으로 다 만들었는데, 로드 휠셋 처음 받아본 거는 무게가 되게 가볍긴 하거든요. 걔가 1kg가 안 넘어요. 앞뒤 세트로 1kg가 안 넘는데, 이제 림이 좀 두께가 얇죠. 36mm입니다. 36mm.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거는 올해 초에 주문해서 한 1월달? 12월 말 1월 그때쯤 주문한 것 같아요. 이 휠셋은. 얘는 원래는 45mm 짜리로 주문을 넣었어요. 45mm 짜리로 주문을 넣었고, 스포크 색깔은 무지개 색깔로 커스텀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요. 지금 거의 3월 말이죠. 거의 한 2달, 거의 3개월 정도,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면은 제가 받을 때까지 대략 커스텀으로 주문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리모보다는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피아이로프가. 그래서 이번에 휠셋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열어보긴 했어요. 한번 열어보긴 했고, 이제 구성품은 그냥 이 박스 하나 들어있습니다. 박스 하나 들어있고, 이 박스 하나 들어있고, 이제 안에 휠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주문한 거는 45mm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45mm 짜리 림은 듀크 림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듀크 림이 물량이 없다고 해서 이제 듀크 림 대신 논플러스 림으로 조립이 돼서 왔습니다. 조립이 돼서 왔고, 스포크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에요. 무지개 색깔이고, 휠은 50mm입니다. 두께는 50mm. 50mm로 왔어요. 근데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45mm보다 50mm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에는 추세가 좀 두껍게 가잖아요. 두껍게 가는 추세라서 오히려 50mm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동일합니다. 45mm나 50mm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더 두꺼운 게 낫겠죠. 당연히 두꺼운 게 더 이득이겠죠. 평지에서는 훨씬 빠르니까, 속도 유지력이랑 이런 게 빠르니까 이게 림이 좀 두꺼운 게 더 낫겠죠. 근데 이제 같은 무게라면 두꺼운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리고 구성품은 이게 저번에 피아이로프 휠셋 리뷰했을 때 보면은 얘는 색깔별로 다 들어있어요. 무지개 색깔로 주문했는데, 무지개 색깔별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여기 보면은 약간 프로텍터, 스포크 프로텍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포크가 이렇게 카본 실이잖아요. 카본 실입니다. 이거 저번에 봤듯이. 그리고 스포크도 색깔별로 다 들어있어요. 오, 특이하네. 이렇게 색깔별로 스포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크 색상별로 이 프로텍터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액체 같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리스, 튜브리스 밸브도 포함해요.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안 줬었는데, 림 테이프도 안 주고 튜브리스 밸브도 안 줬었는데, 이번엔 튜브리스 밸브가 포함인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튜브리스 밸브가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옆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휠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튜브리스 밸브가 보면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 테이프도 감겨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클레임을 많이 걸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수입사에서 조금 강하게 압박을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림 테이프도 안 감겨 있었고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림 테이프도 들어있지도 않았고, 튜브리스 밸브도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성품이 엄청 푸짐합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푸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닛불, 어떻게 보면 얘가 쉽게 말하면 닛불이죠. 닛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너트가 이렇게 여분으로 들어있어요. 이거를 끝에다 이제 조여서 림 안에서 조이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이게 색깔별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색깔별로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지금 무지개 색깔로 제가 커스텀으로 주문했거든요. 무지개 색깔이면 7개의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7개의 색깔이 들어가는데, 저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쁩니다.
이게 무지 색깔이 그 남들과 다른 휠셋을 나만의 개성 있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해드려요. 뭐 휠이라고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잖아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PI 로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포크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검은색인데 여기다가 포인트로 뭐 빨간색 두 줄을 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반은 빨간색 뭐 반은 노란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저처럼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짠다든지, 뭐 이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주문을 넣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만의 커스텀으로 이 휠셋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 주황색, 빨주, 노, 초, 파, 남, 봅니다. 근데 남색의 경계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남색의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카메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있는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빨주노,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 다음에 남색이 없는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바로 갑니다. 남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매하죠, 남색을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만 해도 그냥 딱 봐도 무지개 색깔처럼 보입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보이고, 이제 스포크 색깔을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여분으로 넣어준 색깔을 보면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빨주, 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네요. 남색이 없네요. 6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빨주, 노초, 파, 남포. 예. 6개의 색깔로 구성되어 있네요. 6개. 이제 남색이 없네요. 남색이 없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6개의 색깔 들어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스포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카본 실이에요. 그냥 섬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이게 색깔이 이제 색깔별로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휠을 제가 몇 번 타봤단 말이에요. 몇 번 타봤는데 이게 오래 타고 이제 햇빛을 많이 보거나 그러면 이게 색깔이 좀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포크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 예를 들면은 약간 살색 계열의 스포크에다가 이 색깔을 입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색깔을 입히는 약간 뭐 색소 같은, 뭐 염색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카본 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로드 바이크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산을 타다 보면은 뭐 나뭇가지에다 긁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풀 같은 거나 뭐 약간 뭐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거나 뭐 약간 돌뿌리 같은 데 이렇게 스포크가 긁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긁히면은 이게 원단 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실 올 나가듯이 이렇게 실이 일어나요. 스포크가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섬유 그 진짜 얇은 한 가닥이 이렇게 조금씩 삐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타다 보면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한 가닥씩 삐져 나온 녀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삐져 나온 녀석들이 있고, 이렇게 주변 보면은 이렇게 그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실이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어난 것들을 얘로 같은 색깔의 이거 프로덕트로 얘로 여기다 면봉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요. 그 일어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드랑 염색이랑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크가 손상이 되거나 스포크가 이렇게 실이 한 올 한 올 일어났다 그러면은 얘로 이제 같은 색깔로 해서 바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다 붙습니다. 다시 그 일어난 실들이 다시 붙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유연성이 있잖아요. 유연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바르면은 이게 약간 굳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포크가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약간 보면은 이렇게 흐옇게 바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색깔이 좀 덜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다가 이걸로 이제 보라색이면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얘로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게 훨씬 더 진해집니다. 색깔이 진해져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네는 관리를 해주면서 타야 돼요. 조금 뭐 관리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뭐 예민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막 한 올 한 올 일어나는 거 보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얘를 발라가지고 해주면 그게 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색깔 보면은 이 끝에 부분은 약간 흐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크 색깔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하얀색, 약간 투명한 살색 같은 느낌의 스포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걸로 이제 발라서 이제 색감을 넣는 것 같아요. 약간 색조 같이 얘가 이제 염색약 겸 이제 프로덕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별로 얘네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 좋아요. 이것이 색깔별로 얘네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 거는 튜브리스 밸브도 포함이고, 그리고 휠 두께는 제가 재보니까 얘는 림은 50mm고 림폭은 외부가 28mm입니다. 꽤 두꺼워요. 외부가 28mm고 내부가 23mm 정도 나와요. 23mm 정도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28C 타이어를 꼈을 때 최상의 성능을 낼 것 같습니다. 28C 타이어 기준일 것 같아요. 28C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최상의 성능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어차피 이거는 제가 쓰려고 이제 주문한 거긴 한데, 얘도 28C나 27C 타이어를 장착해서 써보려고 해요. 뭐 튜브리스를 쓰든 클린처를 쓰든 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게겠죠. 어차피 초경량 모델로 나온 거라 제일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게예요. 저도 실측 해봤는데 이게 리어 휠 뒤에 휠 기준이고 무게는 648입니다. 648g이에요. 빛이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데 648g입니다. 림 테이프 붙어있고 튜브리스 밸브 포함이에요. 튜브리스 밸브 포함이고 튜브리스 밸브 달려있습니다. 튜브리스 밸브 달려있고 림 테이프도 감겨있어요. 림 테이프도 감긴 상태에서 뒤에 리어 휠이 648g이에요 648g이고 앞에 프론트 휠은 더 가볍겠죠? 프론트 휠은 더 가볍습니다. 프론트 휠은 564g입니다. 네, 프론트 휠은 564. 이것도 림테이프랑 튜브리스 밸브가 포함입니다. 564g. 그리고 앞뒤 세트로 했을 때 1212에요. 1212. 제가 재봤습니다. 먼저 재봤는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 저 튜브리스 밸브 무게가 있어가지고 저기 안 쓰네요. 저번에 딱 맞게 섰었는데 이게 중앙에다 딱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스펙의 휠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가벼운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1212g입니다 1212죠 1212g. 앞뒤 세트 무게예요. 앞뒤 다 올려놨습니다. 뭐 걸리는 거 없고 1212g입니다 1212에요. 네. 이 정도면 엄청 가벼운 편이죠. 50mm 기준으로 1212g, 1200g대가 나온다는 거는 엄청 가벼운 휠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휠을 다 뒤져본 결과 뭐 메이저 브랜드 기준이에요. 좀 대기업 기준이에요. 대기업 기준으로 그 마빅 얼티메이트 있잖아요. 마빅 얼티메이트가 있어요. 마빅 휠 중에 제일 비싼 거 무슨 얼티메이트인데, 아무튼 그 휠이 이 휠을 제가 받기 전에는 제일 가벼운 축에 속했어요. 45mm 기준으로 1200g대가 나오는 휠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웨이트에 라이트웨이트 중에 또 최상급 있잖아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라이트웨이트 휠에서도 45mm 기준에 1200g대의 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는 나머지 이제 뭐 DT라든지 DT도 이번에 새로 나온 그 1100 그 한정판 휠셋 있잖아요. 근데 걔는 너무 얇아요. 이 프로파일이 너무 얇으니까 30 몇이잖아요. 걔는 프로파일이 되게 얇은 휠이잖아요. 그게 30 몇이짜리인데 걔도 1200g대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림폭에 비하면 걔도 가벼운 편은 아니죠.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DT 스위스의 ARC 50mm가 1400g대입니다 1400g대고 뭐 나머지 휠 중에 제도 다 찾아봤는데 정말 제가 봤던 휠 중에서는 제일 가벼웠던 게 그 마빅 최상급 얼티메이트 휠셋이 1225g이 될 거예요.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 스펙상이에요. 스펙상 무게고 걔가 45mm 기준으로 1200g대. 그리고 그 라이트웨이트에서 45mm 기준으로 걔도 1200g대가 나오는 휠이 있어요. 제일 가벼운 거. 근데 걔네들 가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뭐 지금 마빅도 가격이 엄청 올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 700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고, 뭐 라이트웨이트는 거의 1000만원대죠. 1000만원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웍스에서 수입하는
스코프라는 휠이 가볍죠. 스코프라는 휠이 어떻게 보면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걔는 45mm 기준으로 1100g대가 나옵니다. 1100g대가 나오고 65mm 짜리가 있어요. 65mm 짜리가 1200g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펙상.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조금 메이저 브랜드 휠셋 중에서는 제일 가벼워요. 제일 가벼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림테이프랑 튜브리스 밸브를 제거하면 얘도 1100g대에 들어가요. 1100g대에 들어가는데 그럼 뭐 의미가 없죠. 뭐 어차피 뭐 타려면 무조건 림테이프랑 튜브리스 밸브는 장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된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마빅 얼티메이트나 라이트웨이트 그리고 그 스코프라는 휠셋들도 거기에 스펙에 나와 있는 실측 무게는 전부 제외한 무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튜브리스 림테이프도 안 붙이고 밸브도 미포함인 상태로 오로지 휠 무게만 달았을 때 그 무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랑 어떻게 제일 가벼운 그 스코프 휠셋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또 스코프가 조금 더 가벼울 수도 있겠네요. 걔는 65mm 기준으로 1200g대니까 얘는 50mm고 그러니까 걔는 45g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45mm짜리랑 비교하면 스코프가 더 가벼울 것 같습니다. 걔는 1100g대가 나와요. 엄청 가벼운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는 없죠. 네,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는 없어요. 그리고 허브도 제가 이거를 지금 3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MTB 2세트하고 로드 1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허브는 다 동일한 논플러스 제품입니다. 논플러스 제품이고 라쳇은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40T 라쳇이 들어가 있고 라쳇 방식은 이제 DT 스위스랑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스타 라쳇 그런 비슷한 방식이기는 한데 얘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분해해 봤을 때 얘네는 이 스프라켓 바디에 아예 그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DT 스위스는 이 스프라켓 바디를 분리를 하면은 안에 스타라쳇이 따로 앞뒤로 이제 여기 허브에도 달려 있고 여기 바디에도 스타라쳇이 있어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디 자체에 아예 그냥 홈이 깎여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켓 바디가 엄청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싸요. 이 스프라켓 바디 자체가. 그러니까 바디를 처음에 휠셋 주문할 때 이 바디를 잘 주문을 하셔야 돼요. 뭐 스램 구동계면은 XDR 바디를 주문을 하셔야 되고 시마노는 뭐 시마노 바디를 주문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바디 자체를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은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 바디만. 그러니까 이 바디에 그 아이의 그 라쳇 그 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라쳇 같은 그 홈이 아예 깎여져 있어요. 얘를 빼보면 깎여져 있고 이제 허브 안에 이제 그 스타라쳇 같은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것도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얘는 바디 자체에 홈이 깎여 있어서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바디가 비쌉니다. 그리고 라쳇 소리는 되게 커요. 라쳇 소리는 작진 않아요. 조금 약간 묵직한 사운드의 라쳇 소리가 납니다. 약간 저음에 가까운 고음, 그 스타라쳇 약간 엥 하는 소리 나잖아요. 54T짜리 들면은. 근데 얘는 약간 묵직하면서 이제 그 저음의 소리가 나요. 저음에 약간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묵직한 소리가 나요. 소리도 상당히 커요. 제가 지금 이 휠셋을 쓰고 있지만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휠셋이에요. 그러니까 라쳇 소리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만한 소리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소리 들어보시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이 무지개 스포크가 돌아갈 때 이 색깔 더 바뀌는 게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쳇 소리는 이렇고 브레이크 방식은 센터락이죠. 센터락 방식이고 허브 구름성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허브 구름성은 DT 스위스 180 정도의 수준 나옵니다. 이것도 그 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허브 베어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레이싱 베어링이 있고 엔듀로 베어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주문했을 때는 여기 안에 베어링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름성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밸브 무게 쪽으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돌아가도 베어링 자체가 엄청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튜브레스 밸브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돌렸을 때 이게 다시 밖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좀 밸브가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돌아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면 구름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휠셋 같은 경우 DT 스위스도 180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간 거 아니면 이렇게 안 돌아가요. 제가 해봤을 때. 근데 세라믹 베어링 들어간 거는 저렇게 됩니다. DT 스위스도. DT 스위스 그 180이면 이렇게 튜브리스 밸브 장착하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저게 이제 튜브리스 밸브가 무게가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구름성은 정말 좋은데 막상 탔을 때는 뭐 이렇게 무게가 실렸을 때 돌리니까, 무게가 안 실렸을 때 돌리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고, 무게가 실렸을 때 돌렸을 때 잘 돌아가는 것들이 좋기는 한데 제가 겨울에 이제 오버홀 작업을 몇 번 하면서 이제 휠셋을 좀 많이 만져봤거든요. 근데 구름성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탑은 캄파예요. 캄파놀로 구름성이 제일 좋습니다. 캄파놀로의 구름성을 따라갈 수 있는 휠셋은 제가 봤을 때는 현존은 없어요. 그 볼베어링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베어링을 쓰는 거는 캄파하고 시마노 두 군데밖에 없는데, 시마노도 잘 굴러가긴 하는데 캄파에 비하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캄파놀로는 완성도가 정말 좋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캄파놀로의 완성도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구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캄파놀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캄파놀로는 이제 워낙 그 너무 뭐 원래 유명한 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그냥 믿고 쓰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믿고 쓰는 휠셋이긴 해요. 내가 뭐 휠셋을 잘 모른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무게가 좀 무겁긴 해요. 캄파놀로가 조금 제일 아쉬운,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좀 무게가 조금 무겁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해. 이게 메이저 브랜드들은 이 동호인들 기준으로 설계를 하진 않아요. 이 휠을 만들 때 동호인들 기준으로 설계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이 메이저 브랜드 휠들은 선수들 기준으로 만들어요. 무조건. 근데 선수들 기준으로 만드는데, 뭐 선수들은 막 자전거 탈 때 막 기본 막 1000와트 막 1500와트씩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휠을 경량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치는 스프린터의 파워를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서는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휠이 망가지겠죠. 뭐 이게 당장은 망가지진 않겠지만 이게 약간 지속적인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벼우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탔을 때 기준입니다. 근데 뭐 동호인들은 뭐 끼케봐야 1000와트 넘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정말 좀 덩치 있고 좀 많이 타신 분들이나 막 정말 이빨이 때렸을 때 1000와트 이상 나오지, 일반 동호인들이 그렇게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리 세게 밟아도 한 700~800W 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벼운 휠을 써도 무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동호인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동호인들은 무조건 가벼운 거를, 요즘에는 추세가 또 무조건 가벼운 걸 원하잖아요. 근데 동호인들,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우리는 그 메이저 브랜드는 선수들 기준으로 이게 휠을 다 테스트하고 설계를 하지, 솔직히 동호인들을 위해서 휠을 만들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설계 자체를 아무튼 선수들 기준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따로 라인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휠은 선수들이 쓰는 휠, 그리고 이 휠은 따로 라인업을 만들어서 조금 가볍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판매용, 동호인들한테 판매용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따로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서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수들이 쓰는 휠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수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휠을. 그러니까는 메이저 브랜드들의 휠은 무겁고, 이제 뭐 대만산이나 중국산 뭐 이런 거 이제 요즘에 막 엄청 저렴한 카본 휠도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동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볍게 만들어서 출시가 되잖아요. 출시가 되는데
선수들, 그러니까 해외 지금 뚜르뚜 프랑스나 뭐 해외 유명한 선수들이 그런 그 뭐 대만산이나 중국산 뭐 그런 가벼운 휠들을 쓰는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저 브랜드 휠을 쓰는 이유가 있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휠들이 정말 성능이 좋고 튼튼하고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먼저 쓰겠죠. 자기 사비를 내서라도 사서 쓸 겁니다. 근데 대회 뭐 뚜르뚜 프랑스라든지 지로드 이탈리아 뭐 이런 대회를 봤을 때 그런 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쓰는 거죠. 예, 안 쓰는 겁니다. 정말 좋으면 쓰겠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 휠을 쓰는 이유가 다 있고, 이제 그만큼 또 잘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그 허브를 분해해보고 막 이렇게 뜯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메이저 브랜드 휠들은 정말 정비할 게 없어요. 정말 한번 구입하시면 웬만해선 정비할 게 없습니다. 망가지지도 않고, 안에 막 뜯어보면 안에 막 그리스 다 말라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그대로 있어요. 막 진짜 잘 만들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렴한 휠셋을 보면은 정말 개판이에요. 이제 열어보면 막 안에도 막 그리스도 다 말라있고 막 녹슬어 있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 같은 거 물 청소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그런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비싼 메이저 휠일수록 정말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이제 침투가 안 되게 잘 만들었겠죠. 근데 저렴한 휠셋은 그런 기술력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일단 무게만 가볍게 만들고 이제 뭐 그런 이제 판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디테일이나든지 그런 세심한 마감 뭐 이런 거, 정말 정교함 이런 것들이 차이죠. 이제 저렴한 휠셋과 비싼 휠셋의 차이인데, 저도 이 휠셋을 오랫동안 써보진 않았어요. 오랫동안 써보지 않아가지고 뭐 정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써보진 않았는데, 이제 허브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휠셋도 가격이 싼 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고, 이렇게 커스텀으로 무지개 스포크를 넣으려면은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 일반 그냥 아무 기본으로 이 휠셋을 시키면 스포크는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블랙으로 조립이 됩니다. 다 검정색으로 조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추가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가 돼요.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이왕 이 휠셋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색깔을 넣겠죠.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이 휠셋을 주문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받았고, 저는 이제 이 휠셋을 제가 쓰려고 주문한 거예요. 제가 쓰려고 주문한 거고, 지금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38mm, 36mm 짜리 휠이 있죠. 36mm 그 녹색 스포크 들어간 휠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이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필 코스가 많다,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회를 그란폰도를 나가는데 뭐 지리산이다, 뭐 지리산이나 설악이다, 뭐 이런 막 진짜 막 누적 상승고도 막 3000 이상 되는 어필이 엄청 많은 코스 있잖아요. 이런 데 갈 때는 이제 저런 이제 얇은 림, 이제 가볍고 얇은 림을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가 많고 어필이 많이 없는 코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갈 때는 이제 이 휠을 끼고 타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 확실히 효율이 좋기는 해요. 이게 림이 확실히 두꺼울수록 이게 그 고속에서 그 유지력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mm 기준으로 지금 1200g 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어필에서 크게 불리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400g 대 휠보다는 거의 200g 이상 가벼운 휠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그러니까 얘 하나로만 써도 뭐 평지 어필은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이제 프로파일이고, 가장 많이 쓰는 이게 두께죠. 요즘에는 많이 추세가 두꺼워졌죠. 예전에는 한 진짜 45mm, 50mm만 자전거에다 껴놔도 와씨 엄청 두껍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45mm, 50mm 껴놔봤자 조금 두껍네 뭐 이 정도예요. 딱 봤을 때 한 지금 한 65mm는 껴놔봐야 좀 두꺼운 휠 껴놨네, 좀 에어로틱하네, 이렇게 예의가 되지. 지금 45mm와 50mm가 그냥 평균입니다. 요즘 뭐 올라운드든 에어로든 그냥 뭐 일반 자전거든 그냥 45에서 50mm가 평균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이제 평준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얇으면은 이제 뭐 이건 쟤는 어필 좀 타겠네, 뭐 어필 머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65mm 짜리 정도 껴놓으면은 쟤는 좀 평지에서 좀 뭐 빨리 좀 달리겠네, 뭐 이런 그 정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mm가 제가 봤을 때도
딱 지금은 평균이 50mm, 45mm에서 50mm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뭐 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길게 했었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필드 이거 이제 제 거 자전거에다 장착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제 거 자전거를 5.9kg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저 휠셋을 껴놓고, 지금 녹색 휠셋을 껴놓고, 그 36mm짜리 있죠. 36mm짜리를 껴놓고 지금 무게가 5.9kg예요. 지금 달릴 수 있는 무게가 5.9kg인데, 예를 들어서 이 휠로 바꾸면 무조건 6kg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다른 데서 무게를 거의 200g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 휠셋을 꼈어도 5kg대가 나오면 좋겠는데, 휠 자체가 이제 제가 쓰는 휠이랑 얘랑 거의 200g 차이가 나요. 쟤는 1kg가 안 넘는 거고 얘는 1200g이니까 200g 차이가 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평지에서의 고속 주행에서 유지력은 얘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평지가 많거나 어필 코스가 없는 데서는 이거를 쓰는 게 당연히 맞아요. 이게 훨씬 잘 나가고 유지도 하기가 쉽습니다. 속도 유지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얇은 림일수록 속도 유지하는데 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얇은 림도 타보고 두꺼운 림도 타봤지만, 그리고 TT차도 타고 있거든요. TT차도 타보고 있지만, 이게 확실히 이게 그 림에서 오는, 휠에서 오는 그게 엄청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 제가 요즘에는 지금 알루미늄 그 캐논데일 캐드 13으로 제가 세팅을 해서 최근에 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림을 SES 6.7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엄청 두꺼운 림을 달아놨죠. 근데 진짜 잘 나갑니다. 이거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에서 오는 그 성능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휠이, 로드에서는 정말 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휠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휠을 쓰는 게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휠을 한번 써보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왜 좋은 휠을 쓰는지 다, 선수들이 왜 좋은 휠을 쓰고 그러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휠을 써보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확연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진짜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저도 이제 얘는 안 써봤어요. 아직 안 써봤는데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휠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얘를 이제 타이어 장착하고 제 거 자전거에다가 장착을 해서 한번 타보고, 나중에는 이제 실사용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휠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